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름 내 그 넘치던 푸르름이 가을숲 어디 가나 이제 황금빛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어느 문화 담당 기자는 요즘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풍경을 나무들의 패션쇼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한 사진 영상과 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 풍요로움은 가히 끝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아침 최저, 낮 최고 기온 모두 올라서 낮에는 생활하기 아주 쾌적한 19도에서 20도가량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2도가량 되겠는데 약간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덥게도 느껴지겠네요. 주 중반으로 갈수록 18, 19도 정도 이렇게 오를 것이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뉴스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불 정상회담 협력 방안 모색, 이런 주제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회담은 작년 7월에 이은 두 번째죠.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해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하나로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대북제재가 미국과 유엔이라는 양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입장이 그만큼 중요한 점이란 것입니다.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 잘 전달하고 있고, 잘 전달을 넘어서 엄청난 옹호 점수를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외신들 기사도 들어오고 있어요. 아울러 양 정상은 교역, 투자, 교육, 문화 등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자키쇼 두 번째입니다. 남북 오늘 고위급 회담 철도 사업 논의, 이런 내용입니다. 남북 고위급 판문점 회담이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인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 철저한 이행을 한층 더 강조하는 상황에서 남북 철도 연결 등 제재 위반 소지가 큰 남북 협력 사업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올 들어 5번째로 4차 회담은 지난 8월 13일 열렸죠. 통일부는 5차 회담에서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 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분야별 후속 회담 일정을 북측과 협의,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고 철도 연결, 산림협력 등 의제별 담당 부처 차관 등을 대표로 하는 대표팀을 꾸릴 방침입니다. 북측에서는 그간의 관리에 따라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단장을 맡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뉴스자키쇼 세 번째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영입 보수 대통합 꿈틀,
이런 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등 이들의 영입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보수 대통합을 외치는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황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보수 대통합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할 것이다. 이때 입당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당 대표를 지내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물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보수 통합에 필요한 인물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서도 보수 괴멸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범보수 대연합을 이뤄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원책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특히 바른미래당 일부 중진 의원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곧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다음 총선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년 차를 맞아서 그동안 질이 멸렬했던 보수가 통합의 기운을 지금 상당히 이곳저곳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또 여기에 그 바른미래당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 뭔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뉴스타키쇼 네 번째입니다. 현대차 프랑스의 수소차 5,000대 수출 이런 주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프랑스에 5,000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단일 수소차 수출 계약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1998년 수소 전기차 개발을 시작해서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 전기차를 출시한 이래 대량 규모의 해외 수출 쾌거를 이룬 셈입니다. 그간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현대차가 20년 갈고 닦은 기술을 비로소 유럽 시장 진출로 문을 연 것인데요. 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를 시승하고 투싼 수소 전기 택시의 충전 시연을 참관하면서 한국 수소차의 해외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보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더 늘어진 북미 정상회담 시안, 볼턴, 북중러 밀착 견제. 네, 아주 시사적인 뉴스죠. 두 번째, 대통령은 사면 예고. 청와대는 재판 독촉, 사법농단 아닌가. 다음, 52개 정부 부처 2년간 공무원 9만여 명 증원 요구. 다음, 방위비 분담금 또 꺼낸 트럼프. 끔찍한 군사협정. 방위비 분담금. 네, 엄청난 그런 부담을 국가가 짊어지지 않을까. 물론 핵우산 시대 속에서 일본과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항상 그 문제가 되었었죠. 다음, 이해찬 50년 집권론 거침없이 하이킥. 약들까 독들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이전부터 현 정권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50년은 집권해야 된다. 이래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다음, 친여조합 세 곳이 태양광 보조금 40% 차지. 끝으로 도전을 꺼리는 시대, 가지 않은 길을 간 사나이. 네, 히말라야 등정 중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김창호 대장 얘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4년 전에는 박영식 대장이 안나푸르봉에서 조난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김창호 대장 일행이 돌풍인가요? 이런 자연재난으로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현장에서 그 고인들의 시신을 빨리 수습할 수 있었던 게 좀 다행입니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웃기는 대통령, 이런 주제입니다. 한 조간신문에 실린 편집자 레터 기사입니다. 백악관 리셉션에 참석한 나이 지긋한 여성이 링컨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대령으로 승진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성은 그 이유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렉싱턴에서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뉴올리언스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제 남편은 몬테레이에서 전사했고요. 링컨은 대답합니다. 부인의 가족은 나라를 위해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때입니다. 네, 대화에서 의표를 찌른다 또는 허를 찌른다는 그런 대화법이 있죠. 바로 이런 역발상의 부드러운 공격을 두고 한 말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장 유머 감각이 넘치는 대통령 1위 자리에 오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했습니다. 삭막하기만 한 우리 정치판에도 이런 유머 감각과 휴머니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진 유명한 시면서 소중한 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언제 읽어봐도 언제 봐도 마음이 따뜻하게 또 마음이 저려지는 그런 시입니다. 문체부 장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소개해드렸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학생 은행빚 학자금 빼고도 1조 이런 주제입니다. 대학생이 학자금이 아닌 용도를 빌린 돈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보면은 대학생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말 1조 1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학자금의 대학생 대출은 2014년 6,193억 원이었다가 2016년 8,796억 원 등으로 계속 늘어왔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대출액은
지난해 말보다 9.8% 증가한 1조 1,004억 원이었습니다. 대학생 대출은 나이와 상관없이 대출 시점에 대출자가 직업을 대학생으로 작성한 대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빌렸던 돈이 그대로 사회생활하면서도 갚지 않으면 연체료까지 늘어나는 것이죠. 이 대학생 대출의 연체율은 2016년 말 0.3%, 지난해 0.4%에서 지난 7월 0.5%로 다소 올라가는데 대출 규모가 불어나면서 연체액은 2014년 말 21억 원, 지난 7월 5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참 젊은 세대가 꿈과 밝은 미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런 정서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런 그 힘찬 에너지보다는 이런 빚에 눌려서 찌든 생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돈을 빌린 사람도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계속 누적되는 빚도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뉴스 두 번째,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국내 최대 국화축제 전남 함평군에서 이런 주제입니다. 국내 대표 국화축제로 자리매김한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남 함평군 엑스포 공원 일원에서 17일 동안 펼쳐집니다. 국화가 그리는 가을날의 동화를 주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일주일 먼저 선보이는 이번 국화 대축제에는 함평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작품과 수준 높은 분재 작품을 선보인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수석 전시, 무늬 동백 분재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지난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생태 습진의 억새풀 미로원, 핑크 뮬리 14만 그루가 식재된 산책길도 올해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통기타 국악 클래식 공연이 축제장 내에서 상시 진행되고 지역 예술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함평하면은 세계적인 나비 축제로 지역문화 축제가 자리 잡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국내 최대 국화 축제를 전남 함평군에서 오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연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내서 가면은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함께 국화꽃의 씁쓸한 향기에도 취하고 여러 가지 문화의 물결 향기 속에 빠져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뉴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좋고 행복한 것을 인간 심리에서는 브리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아는 것 없이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혹은 또 맨발로 등산을 즐긴다거나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서서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남의 눈에는 비록 고되고 힘들어도 이런 종교적 수행 활동을 하거나 또 집필에 몰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고 행복하면은 만족을 느끼는 브리스라는 그런 심리적인 용어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달려서 이런 몰두에서 오는 기쁨, 쾌감,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몰두는 어떤 면에서 창의성과 집념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은 날, 좋은 생각으로 몰두해 보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